자, 이번엔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방정식. 자, 로그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말 별거 없어요. 첫 번째, 아까랑 똑같은 경우, 만약에 밑이 서로 같은 식이 있다면 어떻게 풀어라? fx는 gx이다 라고 놓고 풀면 된다. 그죠? 여기서 항상 주의해야 할 거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단 fx도 양수여야 하고 gx라고 하는 값도 양수여야 합니다. 항상 진수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진수 조건을 만족할 때에 이 식이 성립하는 걸 체크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저기 8번 한번 봐봐봐. 8번 확인해 보시면 로그 2에 5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사람이다. 밑이 서로 같은 로그로 잡을 수 있죠. 어떻게 바꿔서? 5x 플러스 1이라는 값이 2의 4제곱으로 바꿔서 간단하게 문제 3이에요 라고 푸시면 되겠죠. 2번은 어때? 로그 이번엔 3의 x와 로그 3의 x-2가 1이야. 얘는 어떻게 바꿔? 양쪽에 로그를 하나씩 두고 정리 가능하죠. 여기서 또 하나 확인할 건 반드시 뭐여야 돼? 진수 조건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진수 조건 체크해야 돼요. x는 0보다 크고 x는 2보다 크니까 x는 2보다 큰 범위에서 그죠? x는 2보다 큰 범위에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 로그 3의 x 곱하기 x-2라는 값이 1이 될 테고 x제곱 마이너스 2x가 3이 되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x의 값은 3 아니면 마이너스 1 되는데 아까 뭐라고? 진수 조건 체크하라고요. 가능한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항상 진수 조건을 까먹지 마세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죠? 뭐 다른 거는 크게 밑이 서로 다른 건 어딨니? 밑이 서로 다른 거는 크게 없네요. 여기서 두 번째 카테고리인데요. 만약에 밑이 서로 다른 경우 에는 뭘 해요?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밑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밑을 정리하든 아니면은 저기 개수를 앞에 빼서 개수로 꺼내서 체크를 하셔야 해요.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밑이 맛있는 거야. 밑이 같도록 합니다. 이어서 한번 보자면 9번 같은 유형이에요. 로그 2의 x-2가 로그 4의 x이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를
한번 본다면 내가 이걸 아무 말도 안 하고 한번 보면 요건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2분의 1 로그 2의 x가 될 거고 로그 2의 x-2가 될 거라 결국엔 x-2의 제곱이 x이다 라고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죠? 2분의 1은 넘어오면 그러니까 양변에 2를 곱할 수 있고 2는 지수로 들어가서 제곱으로 표현될 수 있죠.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이니까 x의 값은 1 아니면 4 둘 다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요? 선생님 여기서 분명 아니야 잠깐만 여기서 좀만 더 헷갈리게 해볼까? 봐봐봐 선생님 분명 여기 2로그 2에 x-2라는 애가 로그 2의 x가 된다면 로그 2의 x-2의 제곱이고 이거 2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구했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x라고 식을 세운다면 x라는 값은 1 아니면 4 2만 아니면 되니까 둘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왜 아니죠? 첫 번째 식에서 어긋나요. 중간에 제곱이 들어간다고 해서 얘가 0보다 크다 작다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어디서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식에서부터 이 식이 성립할 수 있는 진수 조건을 체크하고 넘어가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1 또는 4에서 1이 되지 않습니다. 를 항상 늘 언제나 체크해 주셔야 돼요. 2번도 볼까요? 2번도 로그 루트 2의 2-x가 로그 2의 4-x 라고 하면 먼저 범위부터 체크하라고요. 뭐예요? x는 4보다 작아야 되죠. 아닌가? 맞죠? 2-x 값이 0보다 크고 4-x 값이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2보다 작아야 되고 x는 4보다 작아야 되는 요 범위를 먼저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루트 2니까 꺼내면 2분의 1분의 1 2-x의 제곱이 4-x이다 라고 식을 세워서 x제곱 마이너스 3x는 0 x값은 0 아니면 3 라고 체크하면서 풀이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네, 내가 여기 노란색에다가 표시한 거 이게 제일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 진수 조건, 및 조건은 항상 언제나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치환이에요. 로그 a의 x가 반복되어 나타날 때 치환해서 풀이를 진행한다 라는 건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할 거는 로그라고 하는 값은 실수 전체 범위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수가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치환하게 되면 범위가 실수 전체 범위로 넓어지게 되긴 해요. 그죠? 그것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0번 유형은 치환할 때 로그를 치환하면 오히려 부등호래. 그 조건이 풀립니다. 볼까요? 1번에 2 로그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3의 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일단 나는 로그 3의 x를 치환할 거야.
x는 양수값을 가져야 되지만 t는 실수 전체 범위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따로 제한을 할 필요가 없죠. 2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t는 얼마? 1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안 끝났다. 다시 대입해서 마무리해야 한다. x는 얼마? 3 아니면 루트 3분의 1. 라고 구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어?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x의 2 빼기 3. 우리 이젠 알 때가 됐어. 뭐랑 뭐가? 요놈이랑 요놈은 서로 무슨 관계라는 걸? 역수 관계라는 걸 기억할 때가 됐어. 그치? 그래서 어떻게 바꿔? 로그 2의 x를 치환하면 t 더하기 t분의 1 빼기 3은 0이야. 나 뭐 틀렸니? 2구나. 여기 2 어디 갔니? 그치? 2구나 2. 고마워요. 내가 항상 얘기하죠? 반박시 님들 말이 맞음. 항상 언제나 늘 지적 환영. t제곱 마이너스 3 t 플러스 2는 0이라 t의 값은 얼마? 1 아니면 2가 될 거예요. 자, 치환하는 값이 1이랑 2니까 x는 얼마? 2랑 4.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가지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미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x는 1이 될 수 없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t라는 값이 0이 되면 안 되니까요. 항상 지수 방정식 부등식에서는 뭐만 확인했어? 범위만 체크했다고 한다면 밑이 0보다 크면 돼 라고 했다면 로그 방정식에서는 밑과 진수 둘 다 범위를 항상 조심해서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유제들도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시겠어요? 8번, 9번, 10번입니다. 자, 유제 8-1번이랑 유제 9-1번, 유제 10-1번 중에서 혹시나 잘 안 되는 거 있으셔요? 괜찮아요? 다음으로 갈게요. 여기서 사실 로그 방정식과 관련된 부분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 뒤를 먼저 볼게요. 14번 유형하고 15번 유형으로 뒤로 쫙 넘어가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11, 12, 13은 이쪽과 관련된 유형인데요. 이거 말고 조금 더 설명할 게 이제 아예 방정식 중에서 뭐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냐면 우리 지수 방정식에서 뭘 봤었냐면 A의 fx가 B의 gx를 만족한다 라는 애를 찾아라 라고 얘기할 때 얘를 어떻게 풀라고 그랬죠? fx와 gx라고 하는 값이 0이 되거나 그죠? 아니면 A는 B로 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그 둘 다 해당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까? 그 외에는 밑이 같은 로그로 식을 변형해야 됩니다. 형태로 변형합니다.
둘 다 불가능할 때는 미시 같은 로그 형태로 분리합니다. 14번의 1번처럼 예를 들어 5에 1-2x 제곱하고 2에 x 플러스 2라는 식에서 지금 어떤 경우였냐면 아까 이거였죠? fx는 fx였어요. 그죠? fx는 fx. 그거 아니면 x의 뭐 fx와 x의 gx라고 나왔었는데 또 다른 경우로 생각하는 거죠. 뭐가 나왔어요? 하나의 또 다른 카테고리 a의 fx와 b의 gx라는 형태로 둘 다 0을 만들 수가 없는 식. 근데 심지어 밑도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밑이 서로 같은 로그를 양변을 잡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는 어떻게 밑이 서로 같은 로그를 양변을 잡기 위해서 밑을 얼마로 잡을까요? 상용 로그 취하죠. 2랑 5 보이면 상용 로그가 제일 만만합니다. 상용 로그 2랑 5 보이시면 상용 로그가 제일 만만해요. 아시죠? 제일 만만해요. 네. 상용 로그 잡으시면 뭐예요? 1-2x의 로그 5와 x 플러스 2의 로그입니다. 이제 뭐 할까? 1차 방정식입니다. 1차 방정식 풀던 대로 푸시면 돼요. 어떻게 할까요? 로그 2 더하기 2 로그 5 x가 로그 5 마이너스 2 로그 2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정리했는지 감 와요? 그지? x에 대하여 x가 들어가 있는 항 한쪽으로 정리하고 x가 들어가 있지 않은 항 반대편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럼 x는 뭐가 됩니까? 로그 50분의 로그 4분의 5죠. 밑변환 로그 50에 4분의 5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뭐 그냥 이거 외에 또 다른 풀이 저기 밑에 있는 저 식으로 따지면 뭐 다른 식으로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고 저거를 굳이 저렇게 바꿔야 되나 싶기도 하고 조금 더 간단하게 잡는 게 낫겠다. 우리 로그 5는 취급 안 해요. 맞죠? 제가 그걸 깜빡했네요. 우리 로그 5는 취급 안 해요. 상용 로그는 항상 1 빼기 로그 2로 취급합니다. 그럼 그것까지도 고려를 해주신다면 식이 조금 더 간단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2 빼기 2 마이너스 로그 2 x가 1 마이너스 3 로그 2 해서 식을 요렇게 정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했던 대로 100에서 2 나눠준 50에 대한 밑이 50에 대한 로그 형태로 취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대로 마무리 지으셔도 뭐 상관은 없어요. 마지막 하나는요. x의 로그 x 꼴입니다. 얘도 뭘 해요? 양변에 로그를 취하여 치환합니다.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은 이 모양이 나와요. 밑이 반복되는 형태의 로그. 15번 보시면 돼요. 15번에 1번만 볼게요. 15번에 1번 보시면 식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에서 x 로그 x가 100x 뭐 하라고요? 양변의 로그를 잡으라고요. 양변의 로그를 취해보시면 이쪽은 로그 x의 제곱이 되고요. 얘가 2 더하기 로그 x 나옵니다. 여기서 조건은 뭐예요? x는 1이 아닙니다. 1내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x는 당연히 0보다 커야 될 겁니다. 이런 조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풀이 시작하시면 되겠죠.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이라 t의 값은 2 아니면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x의 값은 얼마? 100 아니면 10분의 1이라는 값을 구하실 수 있게 되겠죠. 로그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풀이 방법이 이렇게 되는데 그냥 정말 지수에 로그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양변 로그 취하시면 됩니다. 한쪽 지수에라도 로그 형태가 나와 있으면 그 로그에 대한 그 밑이 같은 로그로 양변을 취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밑이 3이니까 밑이 3인 로그로 양변을 취해서 시작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이 끝났으니까 이제 부등식에 대해서는 한마디만 할게요. 로그 부등식. 로그 부등식에서 필요한 거 기억해야 될 거는 뭐라고요? 지수 부등식과 동일합니다. 뭘 체크해야 돼요? 밑 조건. 항상 언제나 밑과 진수 조건을 밑과 진수 조건을 항상 확인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뭘 더? 밑의 범위에 따라 부등호 방향이 뒤집어진다. 왜?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그 그래프 상에서 A가 밑이 1보다 클 때는 우상 증가함수가 되고 밑이 1보다 작고 0부터 1 사이일 때는 어디? 우하 감소함수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감소함수가 될 때 밑의 범위에 따라 부등호 방향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풀이 방법이 동일합니다. 뭐? 저렇게 밑이 같은 로그에서는 뭐 하면 돼? 그냥 fx가 gx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하면 돼. 뭐? 범위만 체크해서. 두 번째, 만약에 밑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뭐 하면 돼? 똑같이 진수법칙 이용해서 밑변환 공식 이용해서 잡으면 돼. 뭘 이용해서? 부등호 방향만 확인해 가면서. 세 번째, 치환할 땐 뭐 하면 돼? 그냥 치환하면 돼. 그리고 마지막에 답을 구할 때 또 범위 확인하면 되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도 다 동일합니다. 저기서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제 앞으로 11번으로 진행해서 11번부터 11, 12, 13 하나씩 천천히 확인해 볼게요. 11번 1번 1번은 너무 쉬워서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로그 3의 x가 2보다 작아요. 항상 체크해야 되는 거 x는 0보다 큽니다.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하려는 답의 값은 얼마? 0부터 9까지예요.
요거 없으면 당연히 틀려요. 요거 안 쓰시면 당연히 틀리는 겁니다. 두 번째. 2번에 2분의 1 2x-1이 2보다 크대요. 여기서는 그러면 x값이 2분의 1보다 커요, 일단. 그죠? 요거 하나 잡고 있는 상황에서 뭐 밖으로 마이너스를 꺼내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꾸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뭐 2라는 틀렸구나. 천천히 할 걸. 자, 마이너스 로그 2의 2x-1이 2보다 크니까 4.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더 천천히 가자. 자, 로그 2의 2x-1이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2의 x-1이) 4분의 1보다 작으면 되니까. 그래서 답은 얼마? 8분의 5 단 2분의 1로 범위 체크도 계속 해야만 한다. 3번도 마찬가지. 4x-5는 0보다 크고요. 2x 플러스 3도 0보다 크다이니까 3번은 식이 조건이 하나로 합쳐주긴 할 겁니다. 2x 플러스 로그 5에 4x-5가 로그 5에 2x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인데 x는 일단 뭐보다? 4분의 5보다 커요. 진수 조건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진행을 해보시면 4x-5가 2x 플러스 3이니까 2x가 8이 되고 x는 4분의 5가 되겠네요. (2번) 12번은 제가 뭐 따로 따로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요. 뭐만 확인하시면 돼요? 동일하게 계속 밑 조건, 진수 조건 체크하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12번을 하고 13번을 생략할까요? 13번까지 그냥 유제 한번 싹 다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3번까지 지금 밑에 있는 유제 한번 풀어보셔요. 헷갈리는 거? 괜찮아요? 그러면 그 밑을 갖게 할 수 없는 14번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14번, 15번, 16번 보고 쉬도록 할게요. 14번은 그 아까 봤다시피 14-2번도 한번 같이 볼게요. 3의 x제곱이 5이다. 이 5를 뭐로 바꾸면 좋을까요? 밑을 3으로 하는,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양변에 밑을 3으로 하는 로그를 취해도 되죠.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얘가 답니다. 그죠? 지수 범위는 실수 전체 범위에서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따로 제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저기 풀이처럼 그놈의 상용 로그까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죠? 자, 15번도 마찬가지. 뭐 하라고? 미시 3인 로그로 양변을 취해 주신다면 로그 3x의 제곱이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죠? 3 더하기 2 로그 3의 x가 될 거고, 치환해서 t의 범위를 구해 주신다면 x의 범위가 어디까지? 어디부터? 3분의 1부터 27까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냥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푸시면 되고요. 16번 마무리해보고 요 단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놀이동산에 비가 온 날의 수입은 전날에 비해 10% 감소하고 맑은 날은 전날에 비해 20% 증가한답니다. 비가 전날에 따라서 달라지네요. 그죠? 일단은 지금 며칠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기 뭐야? 10분의 9 라는 애를 거듭해서 곱할 거고, 그 다음에 맑은 날은 전날에 비해서 20% 증가한답니다. 10분의 10이 비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놀이동산의 5월 1일의 수입과 31일인 5월 31일의 수입이 같을 때 얘가 1이래요. 그죠? 처음 수입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수입이 서로 같다라는 애를 약분해서 정리하시면 1 되죠? 30일 동안 비가 온 날은 며칠인가요? 즉 B가 A 더하기 B는 30인데 여기에서 A는 얼마야? 라고 물어봤고요. 그죠?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 10분의 9에 A제곱 곱하기 10분의 12에 30 마이너스 A제곱. 조금만 더 가볼까? 조금만 더 해볼까? 10분의 9의 A제곱 곱하기 10분의 12의 30제곱 곱하기 12분의 10의 A제곱. 갑자기 뜬금없이 12분의 10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요 마이너스 A제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정리해볼까? 얼마? 4분의 3의 A제곱이 12분의 10의 30제곱. 뭐 했어?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혹시 계산 가능하세요? 따라오실 수 있나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지수법칙상으로 나누기 A로 바꿔서 곱하기 역수로 변환했고요. 지수가 서로 같은 거를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밑을 합쳐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양변을 얼마? 12분의 10에 30제곱을 곱해서 이런 형태로 바꿔줬고요.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뭘 하면 돼? 뭔 식이야 지금 이거? 밑이 서로 다르고 지수도 서로 다른 거를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 뭐 하는 거? 로그 잡으시면 되죠. 근데 그 옆에 봤더니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로그 3이라는 값이 0.48 그리고 로그 1.2라고 하는 값이 0.08라고 하네요. 이걸 이용해야 되겠다. 로그를 취하면서 저걸 이용할 수 있으면 되겠다. 딴 건 없어? 딴 건 없대. 즉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로그 3 빼기 로그 4. 얘는 어떻게, 이건 왜 안 나와? 나 뭐 하나 틀렸니? 그냥 저거 굳이 통분 안 하고 계산했구나. 얘를 이걸로 안 하고 그냥 12분의 9를 갔어요. 여기 있는 여기에서 요걸 이용하려면 9 빼기 12로 본대요. 그래야지만 저 1.2 로그 2라는 값이 주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 4라는 값을 써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1.2라는 애를 이용할 수 있게 12로 변형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30 곱하기 1 빼기 로그 12가 되겠죠. 요렇게요. 정리할까? a 곱하기 0.96 빼기 1.08이죠. 그치? 는 30 곱하기 1 빼기 1.08이죠.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해되시죠? 로그 12는 1 더하기 로그 1.2예요. 그죠?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얼마냐 이거? 마이너스 0.12 이건 얼마냐? 마이너스 0.08 마이너스 2.4 정리하면 A는 얼마? 21이네요. 그러니까 식을 어떻게 잡느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걸 이용했어요. 난 되게 습관적으로 4분의 3이라는 걸 이용해서 로그 2를 쓸 준비를 하고 문제에서 무슨 조건이 나와 있지? 라고 확인을 했더니 로그 2가 없었어요. 그럼 11.2라는 걸 어떻게 이용하지? 하다가 이렇게 변형했더니 써먹을 수 있는 거 체크할 수 있었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것들을 이용해서 써먹습니다. 항상 언제나 선생님 이거 어떻게 푸나요? 선생님 이거 감이 안 오는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 둘 중에 하나예요. 머릿속에 든 게 없거나 머릿속에 든 게 너무 많거나. 머릿속에 든 게 없으면 방향을 못 잡는데요. 머릿속에 든 게 너무 많으면 방향이 딴 길로 갈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져요.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에 있는 것들의 방향성을 확인한 후에 그 방향에 맞는 개념을 쏙쏙 뽑아서 쓰실 수 있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게 수능형 문제 공부하는 방법들이에요. 내신 대비하는 것처럼 주구장창 풀고 외우고 풀고 고치고 외우고 풀고 외우고가 아니라 조건을 활용하고 조건을 활용하는 방법을 쓰고 그 조건에 맞는 방향을 잡고 그 조건의 방향에 맞는 개념을 찾고, 그럼 또 조건을 찾고 조건을 어떻게 써야 될지 방향을 잡고 그 방향에 맞는 개념을 적용하고 그 개념을 풀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여태까지 풀이가 진행됐던 분들은 뭐 그거 뭐 별건가요? 저 평소에도 그렇게 하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정말 한 문제 한 문제 그냥 이건 이렇게 푸는 거구나. 오케이, 접수. 그럼 나는 이제부터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지, 접수. 라는 식으로 그냥 과거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가져와서 푸시는 분들은 앞으로 점점 더 점수가 학년이 지날 때마다 15점씩 떨어질 수도 있어요. 뚝뚝 떨어져요. 뚝뚝. 그거를 습관을 고치셔야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중에서 목표를 하는 학교가 와부, 동아, 삼육 이신 분들 혹은 양서 없냐? 여기 양서 안 가냐? 왜 양서 안 가냐? 양서 좋은데. 뭐 이런저런 학교를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런 뭐 자사고나 아니면 보인 저 송파로 전학 가시는 분, 아니면 강동으로 전학 가시는 분, 배재 없어요? 혹은 강남으로 전학 가시는 분, 휘문, 중동, 이런 그쪽이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냐면 수능에 있는 고난이도 문제를 응용해서 나오는 문제 유형으로 내신 대비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점수를 챙겨서 상위 10% 안에 들어가려면, 상위 10%가 1등급이니까 10% 안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은 뭐야? 공부, 문제 풀이 방법부터 지금 남은 10개월 동안 뜯어 고치셔야 돼요. 그냥 정말 싹 다 허물고 다시 쌓아 올린다는 생각으로, 그런 각오로 그냥 평소 하던 거 다 습관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여태까지 잘 해오셨던 분들은 상관없는데 이거 어떻게 풀었더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다 잘못 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기 정승재 생선님께서도 얘기하셨던 얘기예요.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이거 어떻게 풀었더라? 이거 나 풀 수 있었던 건데?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문제를 먼저 읽고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고 방향을 잡고 하는 그런 것들을 습관을 들이라고 이거 연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길을.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지수와 로그 활용 부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유형 부분에 있는 문제가 좀 많았으나 결국에는 그림만 잘 그릴 줄 알면은 뒷부분에 있는 빨간 문제, 스텝 2 문제들 같은 경우도 앵간치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쉬는 시간 드릴 거고요. 쉬는 시간 끝난 후에 진도를 못 멈춰요. 진도를 계속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